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좀 오프닝을 좀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주식공장장 TV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뜨거운 섹터,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는 LG화학. 자, 뭐 증권사에서 이론적으로 120만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금 이제 60만원인데요, 그죠? 오늘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64만 2천원인데 종가가 과연 여기서 100%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LG화학 120만원 과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 뭐 그냥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걸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120만원을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논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자, 삼성 SDI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상반기는 어땠고, 또 7월 이후의 하반기는 SDI가 하고 비교해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비교 대상에서 좀 뺄게요. 왜냐면 1, 2위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봤을 때 1등, 2등에 대한 어떤 판단, 뭐 3등도 또 뭐 1등 하라는 뭐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삼성 SDI하고 LG화학의 좀 비교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군이 더 세게 나갈 수 있을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종목이 더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오늘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삼성 SDI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LG화학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더 떨어진다,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셀트리온이 더 낫다, 어떤 분들은 또 삼성바이오가 더 낫다, 뭐 이렇게 뭐 서로 신경전 또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가 낫다, 뭐가 나쁘다 이런 거를 갖다가, 주식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변동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얘가 낫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게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또 그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 1위가 제일 낫지, 2위는 아무리 좀 떨어지지, 3위는 더 떨어지지,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를 항상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까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목표가 120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허황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충분히 가능하지, 지금 대세인데, 그죠? 지금 전기자동차 2차 전지가 앞으로 반도체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 가능하지 않겠느냐, 한번 오늘 따져보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 유료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종목 추천, 또 종목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저희가 짚어드리는 그런 유료 회원 안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LG화학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에요, 그죠? 근데 실적은 사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그죠? 뭐 영업이익이 조금 올랐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전지 부분이에요. 2차 전지 부분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국내 배터리 생산업체가 이제 메이저가 3개예요, 그죠? LG화학, 삼성 SDI, 또 SK 이노베이션까지. 근데 3개 회사 중에서 나 혼자만 이 전기자동차 관련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LG화학이 최근 7월 말에서 8월 초반 주가가 크게 오르는데 가장 혁혁한 어떤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물론 LG화학의 목표가가 최근 들어서 6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각 증권사들은 지금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어요.
뭐 갑자기 120만 원은 뭐냐? 물론 지금 CATL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데 뭐 파나소닉 또 LG화학, CATL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LG화학이 점유율에서 1위를 좀 차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CATL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요. OPM이 11% 정도 됩니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 전지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현재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약 5.5%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할인을 받는다라는 거죠. CATL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런데 CATL 유럽으로 진출 시작 차트를 보게 되면 중국 생산보다 유럽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CATL보다는 LG화학의 주가가 좀 할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중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판매량이 LG화학이 또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죠? 테슬라향 출하량이 좀 계속해서 올해 보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주가도 뭐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만, 물론 LG화학도 올랐죠. 근데 CATL이 최근 들어서면서 한 달 동안에 약 26%의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 LG화학은 약 12%, 15% 정도,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최근에 보게 되면 CATL하고 LG화학의 증설을 갖다가, 물론 이제 모 증권사의 추정치긴 합니다만, LG화학의 증설 전망치가 훨씬 더 높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LG화학은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케미칼 회사예요. 사실 LG화학이 제일 좋은 어떠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현재 기반이 되고 있는 석유화학 업황이 양호한 상황 하에서, 그렇죠, 2차 전지 부분을 어떠한 뭐 중대형 전지라든가 소형 원통형이라든가 이런 전지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LG화학은 실적 부분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첨단 소재 부분도 있고 또 생명과학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 뭐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지 않고 또 생명과학 부분은 좀 적자, 그죠? 마이너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뺀다라고 하더라도 석유화학의 안정적인, 그죠? 어떤 업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에다가 2차 전지 부분에 어떤 뭐 실적 호전이라든가, 그죠?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다. 자, 밑에 보시면 중국 CATL 대비 할인율 축소했을 때 이론적 목표 주가를 계산한 게 나와요. 그죠? 현재 할인율 40%를 갖다가 적용을 하니까 한 75만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할인율 30%, 20%, 10% 하니까 10% 하니까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둘이 우리가 이제 쉽게 똑같다, 할인율 필요 없다, CATL하고 LG화학이랑 동등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120만원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 대비 2배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전혀 가망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자, 글쎄요. 지금 LG화학 실적을 보게 되면, 이 매출액이 6조 9천억, 그죠? 영업이익이 5,700억 정도 나왔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전지 부분의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그죠? 왜? 사실 뭐, 석유화학 부분의 어떤 성장성은 더 이상 두드러지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컬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업황이 좋았다, 나빴다, 계속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2차 전지 부분처럼 막 이렇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성장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LG화학의 실적을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 부분의 실적, 특히 영업이익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분기 때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1,550억 원의 흑자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 때문에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각 증권사들은 현재 앞다퉈서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고요. 심지어는 120만원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120만원에 대한 논리를 지금 기술적으로만 한번 볼게요. 자, LG화학의 주가인데요. 월봉상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 SDI라고 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삼성 SDI가 올 상반기 때 1월이죠. 1월 달에 가장 먼저 2차 전지를 제조하는 우리 국내 배터리 3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합니다. 그죠? 이때 가격대가 25만원, 26만원이에요. 올 1월 달입니다. 그죠?
보통 여러분들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0배거라 그래서 10배 정도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면. 그런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최근에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그죠? 시젠 이런 종목군들, 10배거를 향해서 10배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조업은 좀 달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론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최소한 2배 올라갑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 가도 2배. 그죠? 100% 수익이 가능한다는 얘기죠. 많이 올라가면 10배거, 1000%죠. 10배 올라간다. 자, 그렇게 봤을 때 SDI 같은 경우에는 26만원, 25만원이라고 치더라도 50만원은 기본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근데 상반기 때 워낙 가파르게 좀 달래었었죠. 근데 하반기 때 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 그렇죠. 여전히 2차 전지는 하반기에도 주도주 자리매김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 SDI는 50만원 이상을 향해서 꾸준하게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를 볼게요. LG화학은 사실 SDI보다는 좀 늦게 하반기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죠? 7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8월 달 들어서면서 그죠? 본격적으로. 자, 이 가격대가 55만 원대예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그죠? 55만 원대가 역사적 신고가인데 그러면 얘를 2배를 적용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55만 원에 2배 110만 원. 그죠? 12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이론적인 가격, 그죠? 할인율을 제로로 했을 때 이론적인 가격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2배 이상은 갈 수 있다는 관점을 보게 되면 LG화학 120만원은 전혀 무리가 없는 가격이다. 자, 그런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역사적 신고가를 올 1월 달에 돌파를 했으면 그렇죠. 삼성 SDI는 상반기에 주도 아주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고 사실 LG화학도 안 오른 건 아닙니다만 삼성 SDI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 LG화학은 조금 덜 뜨거웠었어요. 그리고 삼성 SDI가 조금 식으니까 LG화학이 좀 강하게 달렸죠. 그죠? 자, 그러면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 하반기 때 LG화학 대비해서 삼성 SDI가 조금 덜 뜨거워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LG화학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SDI도 2배 간다면 50만원 이상이 가능하고요. LG화학도 2배 간다면 100만원대 이상이 가능하다란 기술적으로 좀 생각이 되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삼성 SDI는 사실 거래가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2달 동안의 안정적인 조정을 바탕으로 이제 갓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아직은 과열권이 아니에요. 거래량 자체가. 근데 LG화학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거래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격 조정도 불가피하다. 자, LG화학 목표가를 만약에 내가 100만원 이상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번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조정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LG화학의 실적 주공에서 전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항상 여러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을 또 좋아하시고 또 추종하시는 투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빼놓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LG화학 포함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그리고 거기에 공급을 하는 소부장 관련주들 이렇게만 보셔도 여러분들 정리가 한 방에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LNF 같은 경우에 3사에 다 양극재를 갖다가 그죠? 관계가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근데 2개씩 한 회사씩 이렇게 LG화학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쵸? 그 다음이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요 정도 순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뭐 소부장 관련주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에코프로비엠 또 LNF 포스코 케미칼 천보 일진머티리얼 요 정도만 보셔도 대가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머지는 보지 마라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지금 LG화학이 CATL이라든가 파나소닉을 제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작년도 상반기에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하고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배터리 사용량을 보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오르네요. 그죠? CATL은 떨어지네요, 오히려. 그죠? 파나소닉은 거의 반토막 정도는 아니지만 30% 넘게. SDI도 한 35% 정도.
나머지들은 다 떨어진데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들만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성장률 가장 높은 게 LG화학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1기가와트, 거기에 아워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죠? 단위가 기가와트 퍼 아워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기가와트를 쓰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기가와트면은 얼마입니까? 1기가와트가 1000메가와트니까 10기가와트 1시간에 10기가와트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10,000메가와트를 1시간에 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이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 점유율이 2배 이상 올라가는 회사가 바로 LG화학이다. 그렇죠? 다음에 CATL은 조금 떨어지고 파나소닉이 조금 더 떨어지고 SDI도 시장 점유율이 작년도 3.4%에서 현재 6%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BYD도 조금 반토막 정도 나고 있고 우리나라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만 점유율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K배터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된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주가의 재평가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죠? 앞서 말씀드린 뭐 LNF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기타 등등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죠.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얘기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빅7 기업들 보시면 LG화학, SDI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 상반기 때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 보니까 뭐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NC소프트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가 조금 덜 올랐죠, 얘들보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삼성바이오, 카카오, 셀트리온, NC소프트보다 오히려 밑에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시장이 뭐냐면 그렇죠,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쉬고 못 오른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이런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또 시소, 얘가 올라가면 한쪽이 빠지고 또 한쪽이 올라가면 또 얘가 빠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에서도 이런 어떤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재밌는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칙은 아니고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자, LG화학이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사입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면 자동차, 또 그죠? 전기자동차, 배터리, 뭐 가전, 뭐 2차전지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 관계를 맺고 있는 LG화학의 하반기 주도를 우리 한번 더 눈여겨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LG화학 목표가 120만 원이 허황되냐 아니면 가능성이 있냐. 자, 결론은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LG화학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한번 여러분들 120만 원까지 지켜보시고 계속 추적하실 분들, 또 이외에 또 뚜렷한 종목군들의 추천이 부족하신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위원회 가입하시면 2달 동안 55만원, 또 6개월 동안에 1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시면 저희가 매일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매수, 매도, 시황, 전략 이런 것들을 리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하는 계좌로 55만원 또는 150만원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하고 전화번호, 연락처 보내주시면 1회에 한해서 제가 안내 전화를 좀 드리고 그 이후에는 문자 등록해서 문자 메시지 받으시면서 여러분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화학 120만원 여러분들 논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